낙찰가 2,055만 원인데 KB 차차차라는 어플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835만 원을 벌었던 제 사례였었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전업주부십니다. 4,515만 5천 원에 받으셨어요. 낙찰 받고 얼마에 매도했냐? 5,080만 원에. 명의전하고 하루 만에 순수익 230만 원을 수익을 냈던.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마이하우스. 연휴 잘 쉬고 오셨나요? 다들 많이 먹으셨어요? 저도 좀 얼굴 많이 부었고요. 살은 찌더라도 돈은 벌어야겠죠? 오늘 무슨 얘기죠? 수강생?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차량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수강생분의 오늘 목소리만 출연하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만 많이 알고 계시고 경공매를 알아두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든 또는 동산 뭐 이런 옷도 컴퓨터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차만 얘기할 겁니다. 싸게 받아서 바로 매도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빨리 벌었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청약도 해보고 경공매도 해보고 일반 매매도 해봤는데 부동산의 단점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 양도세 77%, 66%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매매 사업자를 하더라도 결국에 내 기존 소득과 더해지면서 세금을 꼭 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죠. 중간에 뭐 대출도 받아야 되죠. 그런 것들 다 고려도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세무사님 비용, 법무사님 비용, 취득세, 양도세 다양하게 돈이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따져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수익률을 따져봐야만 하는 건데 너무 번거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산기도 만들긴 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서 세금이 없는 투자가 혹시 있을까? 그리고 쉬운 투자가 있을까라는 거 고민을 해보다가 감히 얘기해보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를 싹 다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하면 뭐 삼성엔투나 에어비앤비 얘기도 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위에 있는 투자들은 양도세가 있는 투자,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매도할 때 금액이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코인은 곧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성의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양도세가 있을 수 있다 언젠가. 밑에 있는 투자는 양도세가 없는 투자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시계,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은 매수하고 나서 무조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도세라는 것 자체 개념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역발상을 좀 해봤어요. 남들이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진다고 파악하는 그런 애들이 양도세가 없다면 팔리는 가격보다만 시세보다만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양도세 없는 투자들의 경공매를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자동차 경공매를 한 거고요. 물론 시계도 있고 콘도 회원권도 있는데 시계는 제가 안 했습니다. 가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품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건 안 했고요. 자동차는 뭐 까딱 잘못하면 그냥 내가 타지. 차는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차는 가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로는 절대 손해가 나지 않겠다 싶어서 자동차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경공매를 했을 때 5가지 이점이 뭐냐면 자동차 강의를 들으시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물건을 찾으러 가십니다. 경공매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부동산 경공매랑은 다르게 권리 분석을 어렵게 해야 되거나 임차인을 찾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만 찾아보고 시세만 보고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실행도 가능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면 자차를 매수 매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얻어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 황금성 2번, 3번입니다. 황금성이나 양도세인데 단기간 내에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은 못해도 한 달, 2달 정말 빠르면 그렇게 걸리지만 자동차는요 이틀 안에 매도 가능하고요. 정말 길어야 일주일, 2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부동산이 안 팔려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보셨잖아요. 하지만 자동차가 안 팔려서 고민 한번 보셨나요?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도세가 없다라는 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여러 번 차를 사고 팔고 반복을 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편의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 분석 필요 없다라는 점, 차를 매도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하나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팔 때 딜러한테만 파는 게 아니고요. 개인 간에 당근으로도 팔 수 있지만 해외 수출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 시절에 부업 느낌으로다가 차를 사서
매도했던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경공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경매, 공매도 있지만 파산자 공매라는 것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인데요. 낙찰을 받고 요거는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전 소유자랑 저랑 매매 계약을 썼고요. 요 차를 제가 얼마에 사왔냐면 2,055만 원에 사왔습니다. 마지막 가격이나 이런 게 지금 파산자 공매라 보기 힘든데 마지막 가격이 1,9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제가 앞자리를 살짝 바꿨었고 2천만 원 살짝 넘겨서 제가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뭐냐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는 차고요. 로망이었던 차를 제가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사막 위의 롤스로이스라고 부르는 그런 차거든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를 2,055만 원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흰색에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낙찰받고 와서 매도하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였고요. 이 차를 낙찰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잔고장이 많다, 한 번 수리하면 몇 달 정도의 수리 기간과 비용이 몇백만 원 든다,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낙찰받은 차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에 한 12만 킬로 정도 탔던 차거든요. 내부도 나름 관리도 깔끔하게 잘 돼 있었어요. 파산자 공매 매력인데 이 차는 제가 낙찰받고 가지고 올 때 이전 소유자한테 대략적인 차량 상태랑 문제점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좋고 최근에 무슨 수리했고 라는 얘기를 들었고, 낙찰가 2,055만 원인데 낙찰받고 명의전할 때 보험료가 필요하고요. 취득세를 냈고 세차하고 기름값 20만 원을 냈습니다. 보통은 기름값 세차비도 10만 원 이하 한 5만 원이면 되거든요. 제가 왜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냐면 한 달간 타고 다녔어요. 직장인 시절에 너무 타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달 정도 타보고 한 달 만에 차를 매도했거든요. 매도가는 3,100만 원, 이것저것 다 떼더라도 총 수익이 835만 원 정도가 됐던 물건이었고요. KB차차차라는 어플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실제로 835만 원을 벌었던 제 사례였었고요. 제가 이거는 수익률을 여러 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맞아? 진짜 이 정도 남는 게 맞아? 라고 여러 번 계산해 봐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차였었고, 오히려 남들이 뭐 안 좋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들어갔던 성과들이 좋은 수익을 냈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외제차를 낙찰 받아서 단기간에 450만 원 정도 벌었던, 직장인 월급 정도를 벌었던 사례인데 똑같이 파산자 공매라는 걸로 차량을 낙찰 받은 겁니다. 캐딜락이라는 그 SUV 차량이었거든요. 검은색에 외관 멀쩡해 보이는 차였는데 처음에는 입찰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1,460만 원 정도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경차값이거든요. 그런 차가 나면 보통 다들 꺼려하고,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도 왜 입찰하려고 하시냐, 사고 봐라 엄청 크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고 금액만 보고 입찰을 포기하면 하수고요. 저는 뭘 봤냐면 사고 총 금액이 아니라 회당 몇 번의 사고 금액이 있었냐, 수리 비용이 있었냐를 봤습니다. 피해 금액이 1,460만 원인데 실제로 4번의 사고다 보니까 한 번 사고당 400만 원 정도의 사고 또는 300만 원 정도의 사고인 거라 실제로는 크지 않다라고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문자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원석 씨 뭐 맞으면 답장해달라. 1,380만 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요. 다양하게 매도 가능한 딜러분들한테 사전에 가격을 다 파악을 했는데 1,930만 원까지 견적을 받았고요. 1,930만 원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딜러 2분을 모셔놓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게 해주시는 분한테 팔겠다고 해서 2,010만 원까지 높여서 받았고요. 낙찰가 1,380인데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취득세, 보험료 등등 다 제외하고도 2,010만 원에 매도하니까 5일 만에 458만 원을 번 거였습니다. 아까는 한 달 만이었지만 지금 얘는 5일 만에 푸근하게 수익을 냈던, 네, 푸근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사례였었습니다. 원성님은 차를 뭐 좋아하시거나 차 관련 일을 하시거나 그래서 수익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차... 주변에 딜러가 있다거나. 아니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도 이 처음 투자할 때 차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차 팔아본 경험도 없고 딜러를 알지도 못하지만 다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를 저한테 배우시고 바로 이제 낙찰 받고 매도하신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2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량인데요. 이것도 외제차입니다. 지프라고 미국 차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를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사진에 잘 안 담기지만
보이지만 엄청 큰 차였고요. 외관은 깔끔하고 내부도 이렇게 베이지 시트로 되게 이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차를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고요. 자, 근데 이분이 낙찰을 받기 전에 입찰 들어갈 때 5,400에서 5,800을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5,400에서 5,800으로 매도가를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입찰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더 낮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메일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략 조사하신 가격이 5,100만 원 언저리로 조사를 하셨습니다. 5,400, 5,800으로 보고 입찰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부분을 제가 코칭을 해드렸고요. 이분이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냐면 4,515만 5천 원에 받으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 낙찰을 받고 얼마에 매도했냐? 5,080만 원에. 사전에 파악한 5,100만 원 언저리에 매도를 하신 거였습니다. 낙찰 받고 중간에 명의전하는 데까지 한 6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명의전하고 하루 만에 순수익 230만 원을 수익을 냈던 이분의 사례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업주부십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례는 방금 말씀드린 그분이 한 건으로 재미를 보셨잖아요. 또 한 건을 낙찰을 받아 오셨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으셔요. 여름 휴가 때라 시댁 식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길이셨는데 중간에 공장 들려서 차를 한번 보고 가자 라고 하셔서 임장 갔다가 낙찰 받아오신 차량이었는데, 이거 레이라는 차량이거든요. 외관 깔끔해 보이죠? 내부도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실물을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여기 뒤에 범퍼를 보면 다 찍힌 거, 스크래치 난 거, 어디 사고 난 자국 있는 거, 긁힌 거 다 있거든요. 초보분들은 이런 거 보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수리 비용이 얼마일까? 그리고 이거 잘 팔릴까?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거 따져보려고 하지 마라, 이 상태 그대로 매도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 그대로에서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하셨고 수리 안 하고 바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905만 5천 원의 낙찰을 받으셔서 975만 원에 매도를 하셔서 대략 58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셨던 그런 사례였고요. 8일 정도 타고 다니다가 매도해서 한 58만 원 정도 수익을 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하나의 팁만 말씀드리면,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동차는 취득할 때 취득세 7%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70만 원 내는데 경차는 0원입니다. 왜 0원인지는 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차는 취득세가 거의 없다, 0원이다 라고 보셔서 이렇게 이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강생분들이 배우자마자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자동차 경공매인데요. 수강생 사례분들을 제가 매번 낙찰받고 다 정리해서 카페에 올리고 있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머니이슈 카페 또 들어오셔서 수강생분들의 낙찰 사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도 올리지 못한 걸 유튜브에 다 찍기도 했지만 대략 따져보기에 3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잘 따라만 한다면 수익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차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부업으로 투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부동산 외에도 또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자동차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규제도 받지 않는다, 명의도 묶이지 않는다 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PD님도 급한가요, 성격이? 네.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맞는 투자 같아요. 차는 정말 빨리 팔면 저는 이틀 안에도 팔아봤거든요. 수강생분은 하루 만에 파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팔고자 하면 정말 빨리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 있으면 저같이 전공을 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수강생분 중에 최근에 635만 원의 낙찰을 받으셔서요 930만 원에 파셨어요. 이것저것 다 떼도 대략 수익이 206만 원 정도 됐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음 편에 보여드릴 텐데 5, 6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맞는 차량을 보기 위해서는 차 상태랑 키로수 연식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그런 물건만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내 명의로 차량 명의전을 하려면 최소 운전면허는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내가 없다면 가족명의를 같이 써서 입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원데이 특강을 준비했는데 머니이슈 채널을 보고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메일 피드백을 제가 2달로 해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한 달 정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원데이 특강을 듣고 돌아가서 물건을 찾는데 어려운 점,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데 어려운 점, 입찰 방법 어려운 점 다 저한테 물어보셔서 해결해 나가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